수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들로 계속 노력을 채워나가는 게 유소년 시절에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헌신? 네. 본인만의 좀 경기 준비 루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경기 전날부터 수분 섭취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내일 하려고 하는 플레이 자체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몸 관리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거는? 제가 생각보다 약도 많이 챙겨 먹고요. 약도 많이 챙겨 먹고 평상시에 수분 섭취 뭐 이런 거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잠 많이 자야 되고. 네. 박진섭 선수의 성실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원천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게 저만의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프로에서의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저만의 무기 아닌 무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상황 자체가.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 그게 계속 자기 암시로 계속 하다 보면 좀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상황들이. 수비 같은 경우나 공격 같은 경우에 어떤 타고난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수비수들은 조금 차분하고 냉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공격수들은 조금 더 화끈하고 뭔가 조금 모험적으로 그런 성격들이 조금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수비 자체를 하실 때는 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함부로 덤비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 공격수 스타일에 따라 수비하는 좀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빠른 선수면 무리하게 덤볐다가 빠른 선수한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각을 좁히고 기다리려고 하든지,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강하게 뒤에서 수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지컬이 더 좋은 공격수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저보다 뭐 힘적으로 좋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힘으로 뭐 부딪히려고 한다기보다는 터치하는 순간 볼이 조금 길거나 이랬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수비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프로 레벨에서 피지컬이 어느 정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피지컬이라는 게 사실 어린 선수들은 뭐 힘으로만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힘 외적인 것도 피지컬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신체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뭐 민첩성, 뭐 순발력 이런 것들도 다 피지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좋은 선수들이 모든 뭐 경합 상황에서 다 이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엄청 피지컬적인 훈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순발력, 민첩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하다 보면 충분히 뭐 프로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뭔지를 그거를 찾는 게 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피지컬이든 뭐 스피드가 됐든 아니면 조금 수비적인 거를 좀 영리하게 머리로 한다든지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로 빨리 찾아서 그 방식들로 계속 노력을 채워나가는 게 유소년 시절에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에 진출하는 미드필더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반쪽짜리 선수로는 프로에 올라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미드필더는 당연하게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어린 나이에는 공격만 잘하면 그 부분에서 계속 감독님께서 권유하고 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선수들도 그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꿈이 프로 선수니까 프로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쪽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쪽짜리 선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수영 미드필더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드업하는 부분에서도 볼을 받는 위치라든지 미드필더와 그 수비 라인의 사이 간격에서 어떤 포지션에 자기가 위치를 하냐에 따라서 공격을 하다가 볼이 만약에 뭐 뺏겨가지고 이제 수비로 전환해야 될 당시에 그
위치 선정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볼을 끊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볼에 관여를 해서 수비적인 부분을 바로 1차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선수는 어떤 훈련을 좀 많이 하시나요? 훈련 끝나고는 뭐 킥 연습 이런 것 좀 많이 하고요. 경기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도 조금 평상시에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헤딩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헤딩 잘하기 위한 좀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는 헤딩은 낙하 지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낙하 지점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훈련 많이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펜탈볼이라고 이렇게 줄로 매달아 놓고 하는 헤딩 훈련이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헤딩 훈련은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낙하 지점 부분에서 좀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포지션 여러 개 바꿔서 하는 유소년들한테 그걸 좀 추천을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유소년 애들이 한 번씩 뭐 줌을 통해서 뭐 얘기하는 멘토링 같이 뭐 봉사를 하는 또 시간도 갖는 지금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민이 있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롤모델이 있으면 그 선수의 플레이를 좀 많이 보고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분명 훈련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그렇게 물론 했으니까 제 경험을 좀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독님들이 포지션 변화를 막 훈련 바꿔봐라 이렇게 권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선수 본인이 느끼지 못한 부분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선수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포지션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포지션 변화를 좀 권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이 포지션에서 좀 약해서 포지션을 변경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포지션을 여러 개를 보는 거는 먼 훗날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그렇게 얽매여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분들과 소통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아예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했었어요. 이쁨 받으려고. 근데 그게 뭐 가장 완벽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도자분들의 피드백. 훈련할 때 이 훈련을 그냥 오늘 맹목적으로 오늘 훈련만 하고 끝나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무엇을 얻고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좀 키워줄 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유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 부분은 좀 보완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거. 오히려 저는 어린 나이에 들어갔으면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축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저도 왜냐면 어렸을 때는 나름 공격을 잘하는 선수였어가지고 공격에만 치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은 아예 등한시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지적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늦게 좀 깨달아가지고 어린 나이로 돌아가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어린 시절 좀 그래도 나한테 이 훈련은 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키가 작았을 때도 헤딩을 나름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펜달볼 훈련도 많이 했었고 선수가 이제 커가면서 느낄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네? 하면 그 장점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거를 내가 잘한다고 방치하지 말고 그거를 조금 더 계속 극대화해서 장점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도 훈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장할 수 있는 팀을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석 선수만의 어떤 팀 선택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나라는 선수가 그 팀에 잘 맞는 선수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팀에 가서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가라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를 생각을 해서 팀을 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네. 리더로서의 박진석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팀 선수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수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경기장 안에서도. 선수들 간에 그런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그게 드러나요. 정말 드러나고 제가 주장을 맡았을 때도 어떤 식으로 하면 네가 편한지 내가 편한지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저만의 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이게 운동장에서 하기 전에
훈련 외적인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형들이랑 뭐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한 잔 먹자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형들이랑 뭔가 벽이 없어야 되니까요, 사실. 왜냐면 선후배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허물고 먼저 제가 다가가서 후배 입장에서 다가가서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조언을 또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형들도 너무 좋게 받아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도 도와주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생기지 않았나 그런 소통하는 부분. 인스타 보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 네, 이게 맞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의 얘기와 뭐 어렸을 때 좀 그런 거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사실. 주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 제 한켠에 그런 뚜렷한 주관을 심어놓고 누가 얘기를 해도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도 뭐 제 주관이 뭔가 뚜렷하다 보면 크게 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앞으로 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